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구글이 만든 스티치라고 하는 서비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구글에 검색하면은 나온 이미지입니다. 자, 스티치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소개하겠지만 먼저 요거를 왜 소개하는가 맥락을 먼저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피그마라고 하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기보다는 엄밀히는 이제 피그마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주식이겠죠. 근데 얘네가 이틀 만에 12%가 떨어집니다.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유가 뭐냐? 구글이 바이브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AI랑 함께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AI랑 함께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덕트를 내자마자 이틀 만에 피그마 주가가 12%가 박살났다. 예, 올해는 원래 안 그래도 뭐 35%가 떨어져 있었는데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막 어떻게 좋다고 하면서 막 비상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피그마라고 하는 서비스가 뭐냐 이거를 또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그마 아마 디자인 하셨던 분들 혹은 웹을 뭐 개발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쓰셨던 분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피그마도 사실은 예,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왜냐?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좀 익숙할 것 같아요. 포토샵 같은 툴을 만드는, 디자인 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가 막 잘 나가다가, 물론 연도가 조금 오래되긴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막 잘 나가다가 얘네가 그 피그마라고 하는 툴이 원래 포토샵 쓰기 너무 어렵다, 유료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쓰게 만들자, 디자인할 수 있도록 툴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툴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어도비가 피그마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종의 이유로 인수가 빠그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도비가 주가가 박살나고 막상 이제 피그마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어도비 주가가 떨어지고 피그마가 올라가면서 아, 이제 어도비의 시대는 갔다. 이런 뉴스도 나왔던 그런 회사인데 어도비를 잡아먹은 피그마를 잡아먹은 구글의 요 바이브 디자인 프로덕트 스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구글 스티치가 뭐냐? 요 내용은 제가 쓴 건 아니고 AI가 쓴 겁니다. 그래서 스티치는 구글 랩스의 AI 기반 UI 디자인 도구로 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프롬프트나 이미지 입력만으로 완성도 높은 앱 UI와 프론트엔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대화하는 것처럼 입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티치도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런 기존의 AI 채팅들은 보통 이제 답변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 툴을 연동해서 코드를 만들어내는 정도였고, 물론 이제 디자인도 가능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전문적이었는가라고 하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 스티치라고 하는 툴은 사실 그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 보니까 작년에 공개됐더라고. 심지어 제가 작년에 써봤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쓰고 나서 뭐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미나이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을 받고 있던 나노바나나도 같이 연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티치는 바이브 코딩을 넘어서 이제는 바이브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는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도의 설치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주소 있죠. 이 주소로 바로 들어가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따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실습 간단하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스티치는 뭐가 다르냐? 이 내용을 잠깐 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앞에서 이러한 뭐 제미나이나 여기 안 써놨네요. 클로드나 GPT로도 이제 코드를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웹페이지에 대한 그런 디자인, UI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전에도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페이지 디자인이라고 제가 퉁쳐서 얘기한 거예요. UI 같은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 AI 특유의 그 저는 AI의 조미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프로딩딩하고 보라색 느낌 나고 하는 그런 혹은 다크모드 있고 그런 느낌의 패턴이 좀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이제 AI가 아무리 만들었다고 해도 전문 디자이너, 시니어 디자이너 수준까지는 당연히 이제 비교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니어, 저연차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랑 비교를 해봐도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 열심히 이제 AI 모델도 개선하고 이미지 모델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툴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는 툴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막 쓰진 않았지만 구글이 최근에 냈던 툴 중에 하나가 그 제미나이 CLI뿐만 아니라 안티그래비티라고 하는 그 프론트엔드 쪽 개발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AI ID를 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요 스티치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구글의 그 좋은 AI 모델을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특화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 바나나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잡소리였고, 스티치의 핵심 기능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뉴얼을 보고 왔어요. 근데 매뉴얼 페이지 잠깐 보면은, 자, 요 페이지 stitch.위.google.com에 뒤에다 닥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매뉴얼인데, 사실상 요거는 이제 MCP라고 하는 그 AI의 스티치를 어떻게 갖다 붙일 것인가라고 하는 좀 개발적인 내용이라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SK도 개발적인 거라서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라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요 두 개만 봐도 매뉴얼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쭉 보고 나니까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스티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AI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디바이스 타입은 앱이냐 웹이냐 아무튼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익숙하시거나 혹은 번역기를 사용하는 거에 익숙하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 페이지만 보셔도 스티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스티치의 핵심 기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은 자연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팅하는 것처럼 쉽게 UI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완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이전에 AI 했던 거에 비하면은.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디자인.md라고 해서 이제 마크다운 문서로 디자인 시스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쓰는 웹페이지에 키 컬러가 어떤 색이고 디자인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런 식의 디자인 규칙을 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체감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다음에 요거 얘가 또 좀 재밌는데, 이 디자인을 쓰는 화면, 앱이든 모바일 앱이든 혹은 웹페이지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그거에 딸린 페이지들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카페를 소개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제 싱글 페이지라고 하죠. 한 페이지에 걸쳐서 카페 소개하고 메뉴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5개라고 했는데 원하면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개, 구매, 뭐 메뉴, 뭐 컨택트, 지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화면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편리했던 것 같고요. 뭐 모바일 앱이나 우리가 PC로 보는 웹페이지도 각각 따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는 그 볼 수 있는 뷰라고 하죠. 화면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실제 화면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체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가 핵심이고, 그냥 자연어로 좀 괜찮은 UI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 외에 이제 스티치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나서 특징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스티치의 특징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아직은 무료예요. 나중에 구글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무료고, 대신에 이제 무제한 무료는 아니고요. 사람마다 이제 구글 계정이 필요한데 하루에 크레딧을 400만큼을 줍니다. 이 단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했을 때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한 20에서 30 정도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도 프로젝트당 100 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개 혹은 뭐 하루에 제가 아까 했던 거는 20이었으니까 아무튼 뭐 모자라지 않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티치는 메뉴나 기능 같은, 혹은 아까 우리가 봤던 매뉴얼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막 복잡한 영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쓰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이제 스티치할 때 요러요러한 화면 만들어줘 라고 할 건데, 거기다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한글로 써도 전혀 문제 없이 작동을 합니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까 이제 구글이 피그마를 이제 주가를 펴놨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피그마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디자인 툴입니다. 그래서 스티치에서도 단순히 이제 웹페이지의 이미지나 코드를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 결과를 피그마에서도 다시 이제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요. 피그마 말고도 굉장히 많은 툴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이제 기존에 프론트엔드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MCP나 API를 또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예 매뉴얼에는 안티그래비티 같은 툴을 써서 하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아직 안티그래비티를 써보진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올린 영상이 개발자를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다뤄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간단한 실습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글 스티치를 쓰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넷리파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그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얘도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얘 용도는 뭐냐? 우리가 요 스티치를 통해서 간단한 웹페이지 화면 코드를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코드를
오 만들었다 짱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PC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거쳐서 특정한 주소를 입력하면 이제 누구나 그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공개 혹은 배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중에서 좀 편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계정으로 요 넷리파이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계정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스티치랑은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코드 에디터라고 했는데 아이디입니다. 뭐 VS 코드는 뭐든 상관없고 메모장도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개발을 빡세게 하거나 그럴 것은 아닌데 자 앞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여러 개 생성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작업은 우리가 아직은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수정하기 위해서 코드 에디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티치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5개입니다. 사실 스티치뿐 아니라 그냥 바이브 디자인 혹은 바이브 코딩도 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 뭐냐? 먼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 목적 이런 것을 이제 채팅창에다가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뭐 음성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좀 과한 것 같고 아마 텍스트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요 스티치가 제미나이랑 함께 해가지고 꽤 그럴싸한 UI, 그러니까 화면이죠. 웹페이지 시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갖다가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라고 하는 단어 있는 것처럼 약간 AI랑 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요 부분을 수정하고 요 부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약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팅이나 아니면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거나 음성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요. 근데 음성을 안 써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AI가 만든 디자인을 수정하는 단계가 이제 2번, 3번이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로 써야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내보내기라고 하는 거는 그 스티치 웹페이지에서 내 PC로 파일을 다운받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피그마로 이제 내보내거나 피그마 말고도 이제 별의별 툴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게 많았는데 혹은 이제 우리는 이제 코드 파일을 압축한 zip 파일 있죠. ZIP 그걸로 다운로드 받아서 약간의 수정을 할 겁니다. 여기 빠지긴 했지만 자 앞에서 우리 코드 에디터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걸로 약간 수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넷리 파일을 이용해서 온라인의 정적 페이지 요건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든 웹페이지를 이제 넷리 파일에 올리고 온라인에 공개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의 케이스로 보면은 자 우리 상황은 요겁니다. 제 아는 동생이 최근에 실제로 했던 카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비건 쿠키 디저트 전문 카페에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입력할 거고 AI 디자인 생성은 이제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딸깍 눌러놓고 기다리고 이제 몇 가지 작업들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주긴 하지만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든지 혹은 레이아웃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든지 테마를 바꾸고 싶다라든지 이런 좀 간단한 사례들을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보내기는 여러분들이 피그마를 모른다라는 가정으로 요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코드를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넷리 파일을 사용하여 배포하는 과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titch.withgoogle.com에 들어온 거고요. 아마 로그인을 하면은 저랑 비슷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뭐 나와 공유된 항목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여러분의 프로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스티치 설정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있는 게 사실 뭐 별의별 게 다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받을 거냐 말 거냐, API 키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입력하는 대화를 구글이 AI 모델 학습시키는데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설정도 있고요. 이것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입니다. 오늘 사용량 있죠. 저는 이제 하루에 아까 400이 주어진다라고 했고 요거 15 부분은 이제 그 리디자인이라고 해서 조금 빡센 수정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안 하고 그냥 썼어요. 그래서 간단한 아까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거 하는 동안 간단하게 썼던 게 한 2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걸 만들었는가를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고요. 요런 식으로 요러한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할지 어쨌든 얘네가 어떤 폰트를 쓸 거고 디자인 테마 어떻게 할 거고 뭐 버튼 UI 어떤 거 쓸 건지 약간 모아놓는 프레임워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요. 홈, 메뉴, 순서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는 여기다, 메뉴는 아까 여기 클릭하면은 요 내용들이 나오게끔 하는 게 나오고 컨택트, 숍 이런 것이 있고 요건 이제 제가 수정을 해봤던 그런 연습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그 결과가 400개 중에 20개만큼의 크레딧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로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건 쿠키 및 디저트 전문 카페의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만드는 것을 따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좀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들은 아마 그 다큐멘트 페이지 나올 거예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게 좀 확대가 안 되네요. 자, 앱이 있고 웹이 있습니다. 네, 앱은 모바일 화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웹은 아까 봤던 것처럼 PC 화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앱 개발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걸 쓰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앱이 아니라 넷리파이는 앱은 아니고 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냥 한글로 하겠습니다. 비건 쿠키 디저트 전문 카페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는 뭐 파일을 올리거나 참고할 수 있는 URL이나 뭐 프롬프트 개선하게 하는 거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 쿠키 카페를 만들 때 색상 테마를 어떤 걸 쓸 건지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이거 안 고르고 할 거고 이게 아마 그 음성으로 하는 그걸 건가?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이거 별로 안 써도 됩니다. 아직은. 그다음에 AI 모델을 어떤 걸 쓸 거냐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3플래시 기본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요거를 아마 캔버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AI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프롬프트 입력한 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막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게 있고 로그를 뭐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먼저 디자인 시스템부터 만든다라고 합니다. 네, 요거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자 여기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됐죠.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제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얘가 말한 그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색깔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쓸 거고 그 색깔의 진하기를 어떤 걸로 쓸 건가 팔레트 만들고 보조 색깔, 뭐 중성적인 색깔, 폰트는 뭘 쓸 거고 버튼은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약간 그런 도구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사용해서 화면을 여러 개를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죠. 이거 되고 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전체 요 큰 화면은 캔버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 화면들 있죠. 요거는 스크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똑똑한 스티치는 자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줘. 한 문장으로 말을 했는데 알아서 알잘딱하게 디자인 시스템도 만들고 그린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건 나중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홈, 여기 홈을 누르면 이제 쿠키가 있고 이미지도 아마 AI가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주문하세요. 뭐 우리의 철학이보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그럴싸한 그다음에 뭐 뉴스레터,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홈 다음에는 메뉴라고 해서 어떤 메뉴들을 제공하는지 장바구니에 넣기, 뭐 모든 거 다 보기, 이번 시즌에 뭐 특별한 게 뭐 있고 어떤 음식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about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죠. 우리는 이런 빵을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다. 우리가 쓰는 재료는 이러고다 하는. 제가 카페 창업을 해본 건 아니지만 진짜로 그럴싸한 그리고 저는 이제 디자인에 조예가 깊진 않은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화면을 만들어주고 컨택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 위치가 어디인지 물론 실제로는 이 주소의 내용들을 나중에 바꿔야 되겠죠. 혹은 빼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주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쓰는가 저는 이제 맥 쓰고 있어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고 있는데 키패드로 간단한 기능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단축키는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환영키를 눌러서 영어가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V키를 누르면은 빅토리아 대 B입니다. 요게 클릭이 됩니다. 셀렉트라고 해서 요거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특정한 화면 스크린 선택하는 거고요. V가 아니면 뭐가 있냐? H가 있습니다. H는 요거예요. 그래서 핸드를 의미하는 건데 펜이라고 해서 요 화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V를 누르고 요걸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요. 당연히 컨트롤 Z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V 설명했고 H 설명했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그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를 눌러도 되고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소를 이제 전체 그 특정 우리가 선택한 스크린 화면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E를 누릅니다. E는 edit이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너무 크네요. 이걸로 합시다. 이 키를 누르면 얘가 확대가 되고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텍스트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한다거나 혹은 여기다가 이제 어떤 텍스트로 바꿔줘 라고 입력을 해서 얘가 그거를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이미지 눌러서 요 URL 입력은 그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을 이제 온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것 같고 AI 기반 편집을 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한다든지 아무튼 에딧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가 요 포트랜드가 아니라 한국이다 라고 하면은 텍스트 수정해가지고 어디 동네 이런 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겠죠. V, H, 그 다음에 컨트롤 E 했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M은 요건데 마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요소가 아니라 이 부분의 레이아웃을 전체를 바꿔줘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페이지 했던 거는 여기 부분에 빵을 이렇게 하나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캐러셀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가지고 여기를 E 누르고 M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1번은 요거 선택했다는 뜻이고 2번은 여기 부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뭐 캐러셀로 여러 개의 쿠키를 여러 개의 디자인을 아니지 디저트를 볼 수 있도록 디자인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M이나 E 키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명령을 하고 나면은 당장 돌아가는 게 없어 보이지만 여기 왼쪽 위에서 열심히 이제 그 요 입력을 이해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을 이따가 또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요청하면은 이렇게 아예 새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에딧으로 특정한 아까 우리 봤었던 것처럼 이미지 클릭해서 바꿔줘 라고 하면은 그대로 만들지만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싹 바꿔야 될 때는 새로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로 하는 작업은 뭔가 롤백을 하는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코드를 짤 때는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티치 열심히 작업을 했고요. 아마 이따가 보긴 하겠지만 물론 배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캐러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화살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요 쿠키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으로 볼 수 있게 여러 개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요소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채팅 아래쪽 부분에 요 내용이 있어요. 요건 이제 테마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테마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비건 쿠키다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좀 보라색 맛 쿠키 컨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색깔은 이렇게 요 테마를 하고 다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외에도 이제 글꼴이나 뭐 컬러 팔레트, 모서리 반지름, 요 반지름이 얼마나 동그랗게 할 건지 요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를 선택해서 저장하고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또 수정을 하고 있죠. 이제 요 페이지에 대해서만 테마를 바꾸는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했던 다크 모드의 그 보라색이 메인 색상이 되는 테마로 바꿔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특정한 요소를 한번 또 바꿔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에딧을 누르고 요 이미지를 수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요 이미지를 수정할 건데 실제로 제가 그 아까 소개했던 그 아는 동생의 카페 메뉴판에서 가져온 쿠키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바꾸기 원하는 파일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추가해도 돼요. 그 다음에 AI만 편집해서 아마 업로드를 하면은 나중에 여기 아마 추가될 겁니다. 한 이미지로 교체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택했던 이미지, 선택했던 메뉴 페이지에 메인 이미지를 업로드했던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를 업로드한 이미지 있죠. 이걸로 교체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바꿔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메뉴들로 이런 사진으로도 교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 변경하는 것들을 봤고요. 물론 이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정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만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요 스티치를 벗어나서도 우리가 웹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내보내기를 누를 건데 선택과 화면 없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캔버스에서 스크린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선택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요거랑 그다음에 메뉴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바웃이랑 컨택트 이렇게 4개를 실제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툴로 보낼 수 있다라고 했던 게 그 내용인데 피그마 쓰시는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되고 저는 요거 모두가 할 수 있는 요 zip 파일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압축을 풀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폴더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돌릴 때마다 아마 저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를 선택했죠. 그래서 각각 요 그린바이트 홈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긴 거고 그린바이트 메뉴 어쩌고저쩌고 길게 한 거, 아워 스토리, 그 다음에 비지더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뭐냐? 들어가면 이렇게 design.md라고 해서 이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마크다운으로 그러니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우리가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AI를 쓰신다라고 하면 그때 전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각 페이지는 이렇게 보면은 2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creen.png라고 해서 요 스크린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약간 청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있고 실제로 이제 요거를 만들기 위한 code.html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코드 에디터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각 페이지가 이렇게 코드 HTML이랑 스크린 PNG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마 버그인 것 같죠. 요 페이지는 요 HTML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는 4개를 했지만 그냥 이렇게 3개만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 코드 파일과 요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에디터를 여기서 저는 VS 코드라고 하는 걸 쓸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푼 폴더 있죠. 그거를 창을 좀 키우고 그거를 열겠습니다. 자, 요 스티치 다운로드 받던 폴더 그대로 여는 겁니다. 자,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폴더가 4개가 있고 물론 요거는 있어야 지금 없는 거라서 버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3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실제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요 screen.png와 같은 코드를 만드는 페이지를 만드는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바꿔줘야 되냐? 일단은 파일의 위치를 좀 이동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똑같은 창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자, 요거를 똑같이 연 거고요. 여기 있는 code.html들을 일단 이름을 바꿀 건데 가장 열었을 때 메인이 되는 페이지 요 홈이겠죠. 얘를 먼저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뭘로요? index.html로 바꿔줄 겁니다. index.html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를 위쪽으로 하나 윗단계로 올립니다. 자,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뭘로 바꿀 거냐? 얘는 아마 메뉴일 겁니다. 그래서 메뉴.html로 바꾸고 여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얘도 about이네요. about.html 바꾸고 이동.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패스합니다. 자, 그럼 요거 3개를 우리가 쓸 겁니다. 아마 열린 게 이렇게 닫히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 인덱스와 메뉴, about 여기를 수정을 할 건데 어디를 수정하냐? 자, 인덱스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적으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서 아마 요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샵 부분을 수정합니다. 자, 여기를 처음에 그러니까 홈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쓰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제안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메뉴를 누르면은 이 메뉴.html 파일이 열려야 된다. about이 열려야 된다. 컨택트는 원래 컨택트가 열렸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수정을 합니다.
메뉴 HTML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내용도 쫙 적어내고, 보면은 여기 샵 부분 있죠? 요거를 똑같이 수정을 해줍니다. 얘도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about도 요거 접어주고, 좀 body 여기 태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은 요 href 샵 요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dex.html 자동 수정.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index.html을 열면은, 더블클릭해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든 웹페이지가 보이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메뉴를 누르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이 좀 깨지긴 하네요. 아무튼 우리가 올린 사진, 그 다음에 캐러셀 이런 것들도 잘 작동하는 웹페이지가 꽤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택트 눌러도 안 됩니다. 왜냐? 컨택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파일이 아니라 주소창을 입력했을 때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배포를 하려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netlify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서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다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아마 저랑 비슷한 화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뭐 유료로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깡 계정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 아까 봤었던 요 폴더 있죠? 요거를 올리면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우리가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카페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건 닫죠. 카페라고 하는 폴더를 잡아서 여기다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업로드 프로젝트 폴더라고 하는 데다 올리면은 알아서 이 넷리파이가 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창은 나중에 우리가 바꿀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아예 다른 내용이라서 도메인 설정 부분이라서 이건 내비둘 거고요. 여기 주소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스티치와 함께 만들었던 웹페이지를 이 주소창에 들어가면 나중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닫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언제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택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웹페이지 만드는 것을, 디자인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치를 쓰고 오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본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리하는 스티치의 장단점입니다. 자, 스티치 장단점은 꽤 고급 딸깍입니다.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꽤 그럴싸한 웹페이지 디자인들을 좀 만들어준다.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짚으로 다운로드,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것만 다뤄봤지만 굉장히 많은 내보내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개발이나 디자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원하는 도구에 맞춰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웹만 보여드렸지만 앱도 가능하고 동시에 이제 우리 메인, 어바웃 이런 거 다 만들었었죠.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화면을 깔끔하게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다. 구글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무료로 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단점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스티치로 만드는 웹페이지는 껍데기에 좀 치중한 정적 페이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웹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장바구니를 담거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서버의 로직이 필요한 부분은 넷리파이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껍데기를 만들 때 스티치를 쓰는 건 좋고요. 혹은 그런 식으로 추가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잘해도 되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굉장히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정적 페이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물음표를 붙였는데, 그 정적 페이지가 SEO가 안 좋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스티치, 그러니까 AI로 바이오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그럴싸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만,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있고, 혹은 뭔가 업데이트하고 바꾸고 뭐 하고 싶을 때 그게 유지 보수가 쉬운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리 AI가 잘한다라고 해도 전문 디자이너보다는 못한다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쪽에서 이게 단기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걸 가지고 회사를 대기업으로 운영하거나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저는 이제 이 그림을 AI 서버 혹은 서비스 비교할 때 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지금은 요 단계죠.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그 WWE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AI가 GPT가 이제 우리 신기록 나왔어요 막 자랑하고 있으면은 클로드가 또 눈치 보다가 우리 이거 나왔습니다. 우리가 더 좋아요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제미나이 또 슬금슬금 하면서 우리 스티치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만 지금은 이제 제미나이가 구글이 이제 특히 최근에 뭐 터보 퀀트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AI 시장에 많은 그 분탕을 치고 있는데 다 돌고 도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아마 이제 스티치가 나왔으니까 GPT나 클로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보통 그 IT 스타트업을 창업을 할 때 3명의 멤버를 구성한다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게임 개발 만화였나 아무튼 거기서 보면 이제 기획자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이렇게 셋이 붙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게 기본 유닛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꼭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AI가 코딩도 해주고 AI가 디자인도 해줍니다. 그래서 와 진짜 앞으로 주니어들은 더 취업이 어렵겠구나. 왜냐면 AI가 주니어보다는 잘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아이디어로 각자 이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저 대해적 시대 마냥 대창업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또 같이 등장했던 서비스가 뭐냐면은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AI로 바이브 코딩을 합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오면은 너무 좋지만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 혹은 AI가 환각을 잘 뽑아내지 않느냐 우리 아까 어바웃 컨택트 페이지 안 나왔던 것처럼 버그가 났을 때 그거를 그 AI나 개발, 디자인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정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AI가 이제 잘못된 코드를 수정하는 개발 서비스가 좀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AI가 박살낸 디자인을 수정하는 디자이너 같은 서비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수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좀 친하게 지내서 여차하면은 이제 이런 디자이너 소개해주는 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글 스티치가 뭐 하는 서비스인지 어떻게 쓰는지 장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이것도 이제 AI가 만들어준 내용인데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스티치는 현재 베타 서비스고 제미나이 AI 쓰고 있고 stitch.google.com이 아니라 stitch.with google.com입니다. AI의 환각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오류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